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시작할 때는 박수를 안 쳐도 됩니다. 끝날 때도 박수를 안 쳐도 돼요. 박수는 언제 치느냐? 나중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합격자 모임할 때, 그때 박수를 많이 쳐주세요. 오케이? 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만나게 돼서 오늘 1교시인데, 엄청 반갑습니다. 그죠? 제 이름은 있잖아요. 제 이름은. 여기 보면은 목희수 이래 나와 있죠. 그죠? 들으는 봤다, 안 봤다? 그냥 컴퓨터 검색란에서 제 이름을 치면 쫙 나옵니다. 됐죠? 제가 우리나라의 장동건만 치면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못 알아보는가 봐요. 이제 여러분들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죠?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덕담을 해야 되는데, 덕담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말을 해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나중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합격자 모임할 때도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세요. 됐죠? 네.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합격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든. 자, 휴대폰을 한번 내어보세요. 휴대폰. 전부 다 밴드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밴드 검색란에서 부동산 공시법 요래 치면 훈민정음을 표지로 하는 밴드가 나와요. 부동산 공시법 제31회 이렇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32회거든. 제가 31회에서 2회로 고치려고 그러니까 회원이 5,000명이 넘으면 마음대로 못 고친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31회 이렇게 나와요. 다 왔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회원에 가입을 할 때는 일단 자기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죠? 송윤아 이랬으면 돼요. 그래가 요 갈로 열고 왕십리 메가랜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명을 옆에다가 써주는 거라. 요거는 프로필 설정해서 수정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반드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실명을 써야 됩니다. 실명을. 자기 이름을 송윤아 이래도 진짜 송윤으로 쓰면 안 됩니다. 됐죠?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래가 가입하기를 누르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수락을 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수락을 해드릴게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에 여러분들 다음 있죠. 그죠? 다음 카페 있거든. 컴퓨터 검색란에서 다음에서 목희수 그냥 치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밴드와 카페에 일률적으로 자료가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6일부터 개강을 했잖아요. 그죠? 16일부터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밴드에 보면은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면 돼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걸 절대 출력은 하지 마세요. 출력은. 그럼 양이 많아서 안 돼. 그럼 출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7월달, 8월달이 되어서 요런 거는 출력하세요. 이렇게 해가 제가 알려줘요. 그 전에 거는 그냥 짜투리 시간에 읽어보고 낱말만 익숙시키고 넘어가면 됩니다. 낱말만 익숙시키고 내년 6월 달까지는 민계공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냥 공시법은 짜투리 시간에 밴드나 카페를 보면서 낱말만 익숙시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는 여기에다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꼭 실명으로 하세요. 자, 이제 휴대폰 넣으세요. 자, 그래가 이제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러 왔는데, 과목은 크게 6과목이죠. 그죠? 그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법학입니다.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공부. 그럼 우리 과목의 제목을 보면 부동산 공시법 이래 나오죠. 그럼 풀이를 할 때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공시가 뭐냐, 법이 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말로 이야기해라 이러면 머뭇거리거든. 그러면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해요. 그럼 토지는 그냥 토지입니다. 정착물은 땅하고 붙어 있는 거라. 그 땅하고 붙어 있는 거 예를 들어라. 건물 있죠. 우리 학원에 이 빌딩 있죠. 이게 땅하고 붙어 있지. 그 다음에 나무 있죠. 나무가 땅하고 붙어 있지. 한강 다리 있죠. 그게 땅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죠? 네. 그러면 이게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한강 다리를 등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 하면 됩니다. 그거 안 합니다. 그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나무 있죠. 나무는 등기를 합니다. 하는데 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임목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럼 나무는 또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건물이죠, 건물.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이 빌딩이 건물이잖아요. 이거 사고 팔면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거는 이제 연구 대상이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민법상의 부동산이 뭐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등기법 시간에 부동산이 뭐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 공시라는 글자거든. 이 공시는 뜻을 이야기하면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공고예요, 공고. 여러분들 아파트 반상회를 하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고지, 공고. 그러면 공시라는 거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풀이를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공시라는 말을 잠깐 더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거든. 합격을 했어. 자격증을 가졌어. 그럼 이걸 장롱에다가 넣어둘 것이냐, 개업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무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몫이 좋은 곳에 사무실을 발견을 했다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뒀죠. 그러면 자 이렇게 돼뒀어요. 이렇게 됐거든.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이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매수, 이 건물을 사버리든지 아니면 이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든지 임대차를 들어가서 개업을 해야지. 맞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에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소유자로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믿을 수 있답다. 자, 제 얼굴 봤죠? 제가 1970년생입니다. 자, 믿을 수 있답다. 아, 괜찮아요.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1970년생입니다. 이 선생님 웃는 모습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인데, 제가 1970년생이 맞아요. 맞는데 학교 다닐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건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래 봅시다. 그러면 제가 1970년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해보세요. 그렇지, 바로 민증 까라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면 민증에 생년월일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왔는데 그 사람을 소유자로 믿을 수 있냐? 못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면적 있죠, 면적. 면적을 그냥 평이라고 할게요. 우린 제곱미터인데 평이라고 할게요. 100평이라고 했다. 이걸 믿을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그거 못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땅이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를. 그러면 이게 갑의 땅, 을의 땅이라면 요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면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경계거든, 경계. 이거는 면적이거든, 면적. 믿을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그거 못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은행의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부동산은 은행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법원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딱 하면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그 부동산에 전세를 들어가든 임대차를 들어갈 때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맞죠? 네. 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경계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 부동산에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법원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만 딱 떼어보면은 그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다. 등기부만 떼보면은 이 부동산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관계라고 해놨죠. 자, 이게 소유자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 이외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공시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일반 백성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국가가 등기부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놔놓고 등기부 등본만 발급해 보면은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제도, 요게 공시제도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가장 쉽게 말하면 등기부 등본만 발급받아 보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보세요.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하나가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그럼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지적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느냐? 지적 공부를 통해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지적 공부. 지적 공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장이라는 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면 있죠. 도면. 지적도 임야도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그냥 대장과 도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할 때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라는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있죠. 그죠? 사람. 자, 잠깐만. 자, 사람 있죠. 그죠? 사람의 표시이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예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 이래 놓으면은 꼭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에 자, 이렇게 되었거든.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써놓고 해 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구조가 있고 종류가 있어. 한번 해봅시다.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 이해됩니다. 그럴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주차장이다. 주차장 500제곱이다. 충분히 이해되는 글자입니다. 이때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걸 뭐라고 그런다? 소재.
100 있죠? 요걸 뭐라고 그런다? 지번이다, 지번. 그러면 이 토지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요걸 지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 500제곱 있죠? 이게 뭐다? 면적.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의 땅, 을의 땅, 이게 경계라는 거 아시겠죠? 네. 요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면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있잖아요. XY 좌표. 요게 좌표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익숙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에서 구조가 있고 종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집 하나 지을 수 있지.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구조라는 것은 이 집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 건물 있죠? 이거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콘크리트로 지은 겁니다.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답다. 이제 그는 나무하고 흙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지붕은 기와로 돼 있지. 그걸 목조 기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면 쉬운 말로 말하면 이 건물을 콘크리트로 지은 거냐 나무로 지은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대다수는 콘크리트로 지은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있죠. 이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걸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에 부동산 표시라고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됐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나오거든. 권리관계는 그냥 소유권입니다. 그냥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외죠. 그냥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등기부만 딱 발급해보면 이 부동산의 면적을 알 수 있고 구조를 알 수 있고 종류를 알 수 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 뭐다 있다. 그 알 수 있다는 게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공시제도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 밑에 글을 보세요. 여기서 지력 공부거든, 지력 공부. 그럼 지력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서 눈살미가 있다면 부동산은 하나지. 맞죠? 네. 근데 장부는 두 개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라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이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이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내용이 동일하면 두 개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등본을 확대시킨 게 호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본. 그럼 여기에 등록되는 내용은 차이가 있답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예요. 차이가 없으면 내용이 똑같으면 한 개만 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눈살미가 있다면 여기는 부동산이잖아요. 여기는 토지예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이죠. 그럼 좀 전에 그랬죠. 토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꼭 기억합니다. 부모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지. 부동산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토지 건물을 포함하지. 맞죠? 네. 그럼 이 말은 등기 파트에서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은 아주 쉽죠. 이 지적이 그냥 땅지자잖아요. 땅지자. 그러니까 토지만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적에서는 건물은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 그냥 소유자입니다. 여기에 소유자 나오죠. 그럼 여기에도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소유권 이외입니다. 이 소유권 이외가 전세나 저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소유자 나오죠? 여기도 소유자 나오죠? 그럼 소유자가 나온다는 말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발급받아 봐도 되고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봐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발급받아 봐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나 저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지.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는 등록하지만 소유자 이외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합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등기는 토지, 건물 포함이다 포함. 지적은 뭐만 배운다?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에도 등록을 하고 지적공부에도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소유자 이외에는 등기부에는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지적공부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가 딱 되었어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자, 또 보세요. 1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겁니다. 가장 간단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 가는 거예요. 그럼 살을 붙여 간다는 거는 지번이 뭐냐, 지목이 뭐냐, 면적이 뭐냐, 이걸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간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입니다. 이때, 자, 보세요. 등기부를 해보세요. 등기부.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어. 문패. 그러면 성동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오케이? 그 말은 등기사무는 법원 소속이다, 사법부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적공부는 대장하고 도면을 말하거든. 그러면 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 도면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구청에 가야 돼요. 동사무소로 가야 돼요. 그러면 구청과 동사무소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나인데 관장 부서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등기사무는 법원 소속이고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게 돼야 돼. 됐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뭘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구청에 먼저 갑니다. 등기소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어요. 도면을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든 대장을 발급을 받아가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요거는 사법부고 요거는 무슨 부다? 행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권리관계.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실관계.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학자들이 이거는 사실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무슨 관계? 권리. 그러니까 결론은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사실관계라는 말이 지문에 뜨면은 저거는 부동산 표시를 말하는 거다. 이름만 알고 가면 돼요. 시험에는 출제를 안 합니다. 시험에는 요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지적을 먼저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을 먼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봅니다. 이거 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제가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두 번째 만들어 보는데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적을 먼저 배우러 가거든. 배우러 가면은 지적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5장으로 되는데 지금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래 나오죠. 나오는데 답을 해볼게요. 1장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장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를 않아요. 자, 1장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를 않아요. 1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1장은 공부를 합니다. 왜 하느냐 이러면 1장에서는 뭐를 배우느냐? 용어 정의를 배웁니다. 그 용어 정의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낱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낱말의 뜻은 알고 가야 되거든. 그럼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용어 정의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는 않아. 그러나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가볍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 4장, 5장인데 여기 이제 4개죠. 그럼 우리 12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서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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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문제 이러면 12문제가 되지. 맞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2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2장은 일반적으로 4문제, 5문제가 출제를 해요. 그럼 어느 한 곳을 줄여야지. 그러면 청량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문제. 이렇게가 이게 관례입니다. 관례인데 작년에는 이 예상을 빗나갔어요. 작년에는 여기서 2문제를 내고 여기서 5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원래 여기서 시험 문제를 제일 많이 내거든. 여기서. 근데 작년에는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문제를 보면 있잖아요.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보세요. 우리 시험에 있잖아요. 물을 때, 옳은 것은 1에 물을 수 있고, 틀린 것은 1에 물을 수 있거든. 그럼 지금까지 관례는 24문제 중에 16문제에서 18문제는 틀린 것을 묻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나머지는 옳은 것을 물어요. 그럼 요번에는 역전이 됐어. 역전이 됐다는 말은 옳은 것을 13개를 냈고 틀린 것을 11개를 냈어. 그러면 수험생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옳은 것이라면 오지선당이니까 5개를 다 알아야 문제가 풀린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러면 박스형 문제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박스형 문제는 2문제가 나왔거든. 올해는 6문제가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라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으로만 연결한 것은 틀린 것으로만 연결한 것은 묶은 것은 이래 문제를 해. 이 박스형 문제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종합적인 문제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제,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건 하나의 주제거든. 저당권 이건 하나의 주제거든. 이래 문제를 내는 게 있고 그냥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러면 종합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제목을 갖고 출제를 했거든. 그 말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렇게 문제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음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제가 볼 때는 엄청 쉬웠어요. 근데 일반 수험생이 볼 때는 문제가 좀 어려웠어. 그 왜 어려웠냐 할 때 지금까지 중요시 여기는 지문들이 있거든. 그런 시험에 잘 안 났어. 중요시. 그러니까 저 구석에서 가장 기본을 갖고 시험 문제는 기본. 너무 쉬운 기본을 갖고 냈는데 그거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여겼거든. 그러니까 일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비를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30회 시험하고 31회 시험하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출제위원이 동일한 것 같아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지문을 딱 보면은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또 나왔거든. 그런 문제가 여러 개 있었어.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인데 내더라고. 그러면 30회 때 도시개발사업 신고 시험에 나왔어요. 31회 때도 도시개발사업 신고 시험에 나왔어요. 30회 때 이신청 시험에 나왔거든. 31회도 이신청 시험에 나왔거든.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출제위원이 동일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가면 정리를 해드리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빠진 게 있다면 그 해 법이 개정이 돼. 법이 개정이 되면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역시
지목에서 법이 개정이 됐거든. 그 개정된 지문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다 맞췄습니다. 개정된 건, 요거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출제를 하니까 암기를 하세요. 이렇게가 정리를 해드렸거든. 자, 됐어요? 대충 감 잡았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 지적부터 배우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면 21페이지를 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21페이지를 펴시라 이 말. 28페이지부터 있어요. 그러면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용어 정의를 배우러 가는데, 자,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책에 요거를 배우러 가겠어요. 처음에 지적 소관청입니다. 두 번째, 지적 공부입니다. 세 번째, 토지의 표시입니다. 네 번째, 토지 이동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책은 없죠, 그죠? 없어도 관계없어요. 없어도 관계없어요.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지적 소관청이 있어요. 그럼 잠깐만 앞장으로 제가 잠깐만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앞장으로 볼게요. 여기에 지적 공부 요렇게 나왔죠. 그죠? 요걸 지금부터 배우러 갑니다. 요거를 배우러 가고, 자, 요거를 배우러 가고, 요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책은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거든. 자, 보세요. 자,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와 있지, 지적 공부. 그러면, 자, 보세요. 지적 공부가 뭐냐? 이렇게 나왔거든. 여기 보면은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처음에 지적이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 지적이 뭐냐? 이러면은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요게 나중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요게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요 지적 공부가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대장입니다. 하나가 도면입니다.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됐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주민등록증이 있지.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이 있지.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지.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요 토지의 표시를 자, 여기 와보세요.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건 다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건 뭐란 말이고? 대장이 되면 대장.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건 뭐다? 도면이다, 도면.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면허증 있죠? 주민등록증 있죠? 거기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안 나요? 그걸 글로 써놨잖아요. 그게 문자지. 맞죠? 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 여러분들 상상이 되죠? 그 글로 써놨잖아요. 글로. 그게 문자다, 문자이다, 문자. 그러면 잠깐 한번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게 토지대장이에요. 그 토지대장이라면 글자로 보세요. 여기에 글자를, 여기 있는 칸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죠? 칸을 채울 때 글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지. 요게 문자다, 문자이다, 문자.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래 보세요. 이거는 도면이거든, 도면. 이거는 그림이다, 그림 아니다? 그림이지. 왜 전부 다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요 토지 있죠? 이게 이렇게 나오지? 이게 도면이다, 이 말입니다. 도면. 이게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상을 해볼 때 한번 이래 볼까요? 아니, 그림이라면은 숲도 나와야 되고, 폭포도 나와야 되고, 사슴도 나와야 되고, 그것만 그림이 아니지. 맞죠? 네.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죠?
맞죠? 네. 내가 볼 때는 장난이다, 장난 아니다. 장난이래. 그 전문가 볼 때는 예술이다, 예술 아니다. 예술. 이게 그림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왜 숫자냐, 이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자, 잠깐만. 요게, 여러분들, 요게 좌표라는 거는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되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게 하나의 토지입니다. 하나의 토지. 됐죠? 네. 그럼 여기도 토지가 있다, 있지. 여기도 토지가 있고, 여기도 토지가 있고, 여기도 토지가 있지. 그럼 요게 경계입니다, 경계.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 점 있지? 점 있지? 요게 경계라면 요 점이 있잖아요. 요게 무슨 점? 경계점이지.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그 거리를 여기다 숫자로서 채우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자 보세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을 해서 등록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자, 요게 이제 되어져야 되거든. 자, 볼게요. 지금 요게 되어져야 되거든. 요거를 알고 가야 돼. 요거를 갖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대당,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래 나왔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대장입니다. 오케이? 네, 대장입니다. 그럼 이 대장을 보세요. 종류가 4개가 있어요. 4개인데 일단 2개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가 무슨 대장? 토지대장. 하나가 무슨 대장? 임대. 자, 보세요.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도 2개로 나눈다. 그 2개로 나눈다는 거는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어떤 토지를 토지대장, 어떤 토지를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거라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요. 평지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러면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자, 여기 와봅니다. 700-123-1234-567이거든. 이게 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럴 때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숫자입니다. 요게 성별이지, 성별. 그러니까 여기다가 1로 쓰면 남자, 2로 쓰면 여자.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요거를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요게 지번이 3입니다. 지번이 3이다. 지번이 5입니다. 5인데 요거는 요 지번 앞에 요 산자가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면 요 산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예요. 여기는 집은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무슨 대장에 등록됐다? 토지대장. 그럼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토지는 2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는 지번을 갖고 구분한다.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장? 임야.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력도입니다. 지력도.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무슨 도다? 임야다. 그러면 요게 한 쌍이다 이 말입니다. 요게 한 쌍이다 이 말. 그 말은 토지대장 있는 곳에는 지적도도 같이 비치를 하는 겁니다. 임야대장 있는 곳에는 임야도도 같이 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업을 할 때도 이 글자 하나 쓰면 이거는 자동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보세요. 0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철수는 같이 간다? 따로 간다? 0이 하면 철수는 같이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2개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앞에서 무엇을 배웠냐 할 때, 자, 보세요. 지적 공부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한다고 그랬거든. 이 중에 지적은 이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이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를.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됐죠? 그러면 요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지적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소유자가 나오느냐? 소유자는 등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지적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 그런데 왜 나오느냐? 한 번만 딱 등장을 합니다. 한 번만. 그게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이럴 때,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할 때, 좀 전에, 자, 여기 보세요. 어디냐 할 때,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표등록부가 있었을 때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소유자를 등록을 하지 않아요.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요거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요렇게 나누었을 때 보세요. 어떤 부동산을 송윤아가 단독 소유할 수 있답다. 이제 그러면 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거든. 그럼 이름을 쓸 때 그냥 송윤아 이래 쓰면 되지. 그런데 이 토지를 100명이 공동 소유할 수 있답다. 이제 그러면 송윤아 외 99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100명이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답다. 이제 그 지분을 기록하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라. 그게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정리합니다.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 소유일 때는 이 두 개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무슨 소유일 때만 등장한다? 공동 소유.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이게 다 차이점이 뭐냐? 이 공유지 연명부는 일반적인 토지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 토지를 말하는 거라. 아파트 토지. 자 보세요. 여기에 아파트가 이래 있죠. 그럼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답다. 이렇게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 대장이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아파트의 이 토지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답다. 있지. 그 지분을 기록해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보세요. 요 5000이 요 땅의 면적이 얼마나 말이고? 5000.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이거를 법률 용어로 말할 때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정리를 합니다.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데 차이점은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 이거는 아파트 토지. 그러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렇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경계점 자표등록부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크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부적으로는 7개입니다. 7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몇 개다? 7.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지적 공부라는 말이 귀에 닳도록 듣게 되거든. 그럼 지적 공부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이 그림을 떠올려두면 되는 거라. 그럼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이제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해했죠? 네, 그렇게 딱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토지대장 요겁니다. 이걸 시험에 낼 때 있잖아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출제에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다음 중 올해도 기출문제 출제를 해 이거 답으로 만들었거든. 다음 중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이래 물어. 그러면 결론은 이 글자를 다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토지 대장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소재를 등록한다, 지번을 등록한다, 지목을 등록한다. 이걸 다 외워야 된다 이 말. 외울 때 3개만 외우면 돼.
그럼 세 개만 외우면 된다 할 때, 자, 요거를 딱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금. 정답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공부를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지적 공부 중에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세금은 도면을 보고 부과한다. OX다. X.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X.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이제 딱 나왔어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칠판을 봅니다. 공시지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 면적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럼 소유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른 거는 다 모르더라 하더라도 요 면적 있죠? 공시지가 있죠? 요 두 개만 딱 외우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배워야 되는데 설명해 볼게요.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목이 났죠? 지목은 뭡니까? 전은 밭입니다. 밭. 그럼 이게 면적은 몇 제곱이다? 100. 그 요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라. 그럼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게 출생 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목이 뭡니까? 여기 지목이 뭡니까? 지목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지. 그럼 여기서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 얼마다? 300. 면적이 늘어났지. 그 말은 옆에 토지와 뭐 했다? 합병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300. 면적이 얼마예요? 300. 면적은 변함없지. 지목이 전에서 뭐로 뺏겠다? 대. 그러니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요거를 토지 이동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럼 여기서 세 개만 나중에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대장 따가면 세금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공시지가, 면적, 토지이동 사유 요 세 개만 외우면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도면으로 가는 거예요. 도면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말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들어만 두세요. 이게 도면입니다. 그럼 요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게 강남구 삼성동의 지적도고 여보세요. 강남구 삼성동의 지적도고 삼성동의 지적도는 10장이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3하고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토지 있죠, 그죠? 이 도면의 번호가 3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 토지를 보고 싶다 이러면 5번을 봐라 이 말입니다. 옆에 토지를 보고 싶다 이러면 몇 번을 봐라? 7번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면의 축척은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요게 73의 2 있죠. 요게 지번이지 지번. 요게 주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지목입니다. 지목. 그럼 요거는 주유소 용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 다음에 요점이 있죠. 요게 경계점. 그 여기에 깨알 같은 숫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다 이 말 거리.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있죠? 요게 건축물의 위치입니다, 위치. 요거는 나중에 지적 삼각점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면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이 어디에 있다, 성동세무서가 어디에 있다, 그는 도면을 봐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건축물 구조물의 뭐다? 위치. 대충 고려만 해두면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배우는 파트가 있거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아까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보세요. 이게 경계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경계입니다. 요게 경계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거리가 있다. 이제 자 쉽게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지.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요걸 여기다가 숫자로서 칸을 채운다. 그래서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낸다. 요거를 계속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해결했어요. 자, 진도가 너무 늦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해놓고 쉬겠습니다. 저게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글자 두 번째가 지적 소관청이거든. 그러면 이제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전에
등기 사무는 사법부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지적 사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럼 행정부 이라면 대통령이 있지. 그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장관들이 있지, 장관.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있다, 장관이 있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지적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 시도리사가 있지. 그 아래에 시도리사가 있지. 그 아래에, 여기에, 그 아래에 뭐가 있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 아래에 읍면동의 장이 있지.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지적에 관한 사무는 어디서 보느냐? 이 사람이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장군수 구청. 그러면 이 말을 써도 됩니다. 되는데 법학에서는 이 용어를 씁니다. 지적 무선청 소관청.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적 소관청은 글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적에 관한, 요 잠깐만 와보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래 돼서 그죠? 요게 지적 무선청 소관청.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안 쓰고, 써도 됩니다. 안 쓰고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성동구청장은 여기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 이해했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놓고 뒤에 거는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